김지혜 도시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기온은 조금 올라갈 텐데 기온이 좀 따뜻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잡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아마 전 국민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어제 저녁을 기준으로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추가돼서 8명이 기록됐습니다. 잠시 후에 질병관리본부가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밤사이 그리고 오늘 오전에 추가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통계를 발표할 텐데 잠시 후에 저희가 발빠르게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과연 몇 명의 확진자가 추가될런지 걱정이 큽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자체와 정부가 중국으로 마스크를 수십 장, 수백 장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사협회에선 이 마스크 반출 막아야 한다라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마스크 실종 사건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도시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확진자 수가 어젯밤 기준으로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잠시 후에 질병관리본부가 저희 도시구쇼 생방송 중에 숫자를 보내올 겁니다. 과연 오늘 오전 중 그리고 밤 사이에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추가될지 걱정됩니다. 어제 이 시간 150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돼서 사실 저희 도시구쇼를 보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는데 과연 오늘은 얼마만큼의 확진자 수가 추가될지 잠시 후에 발빠르게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명, 확진자 0명 이런 속보가 전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도 어떤 뉴스 보도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바이러스 직격탄이 입법과 사법을 멈췄습니다. 국회 전면 폐쇄됐고요. 사법부 모든 재판을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사실상 입법, 행정, 사법 이 3부 중에서 2개의 굵직한 기관이 멈춘 겁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멈춘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던 하윤수 교총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도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심재철 원내대표 측과 통화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검사 결과는 안 나온 건데 잠시 후에 검사 결과 나오면 저희 돌직구쇼에서 뉴스 속보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측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저에게 문자 메시지 주기로 했으니까 문자 메시지 오면 그 결과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이 국회 폐쇄 소식을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대구가 비상입니다. 대구에 의료진이 부족해요. 마스크도 부족합니다. 음압시설도 부족합니다. 병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구로 의료진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대기의 전사들, 경향신문은 이렇게 제목 썼는데 주변엔 차출됐다고 말하고 대구로 달려온 의료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101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사실 대구를 선뜻 내려가기가 상당히 힘든데 101명이나 자원을 하고 있는 이 의료진들, 정말로 천사 같은 분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지역에서 대구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대구에서 확진자 수가 이제 그치기를, 확진자가 완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도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대구 사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인에 대해서 끝끝내 입국 금지를 주저하고 있는데 끝끝내 입국 금지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참 황당합니다. 중국이 먼저 한국인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중국의 각 시별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혹은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반하장인가요? 일부 중국의 지방정부는 자국민 보호조치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베이지신 같은 경우는 한국인 입국자를 자가격리하기로 했고요. ENGC 같은 경우는 한국발 항공편을 특별 방역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제2의 우한되지 않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적반하장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우리 정부가 이거 다 초래한 거 아닌가. 우리는 중국인 입국 금지 못하고 쩔쩔매는 사이에 확진자 수는 이만큼 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인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이 상황, 과연 전 세계가 어떻게 볼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답답하기만 한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직장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출퇴근 유연제를 쓰는 기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 러시아워를 피하도록 기업들이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식도 미루고 소모임도 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두 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리에 가만히 있기. 영어로 하면 스탠드 스틸, 가만히 있기. 확진자 나온 병원의 입원 환자, 협의 없이 다른 병원 이동하는 거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본인의 집, 본인의 직장, 제자리에 가만히 있기. 두 번째 캠페인은 개인 간 거리 두기, 영어로 하면 소셜 디스텐싱.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연기하거나 좀 자제를 해달라는 겁니다. 만났을 때 악수도 삼가야 한다. 오늘 두 가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당, 절 등도 종교 행사를 잠정 중단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국경제. 공포에 질린 금융시장. 코스피는 83%포인트 폭락을 했습니다. 83포인트 폭락을 했습니다. 환율은 6개월 만에 1220원대를 돌파했고요. 국고채 금리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대만 지수까지 모두 다 마이너스를 쳤습니다.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지금 수주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전문 소견을 내주고 계신 분입니다. 고려대 약학대학교에 바이러스를 전공하셨던 김정희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여의도 정치판에 윤 선생, 윤태곤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시 3관왕 출신 천재국회의원의 고승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앵커 출신의 한양대학교 장혜영 교수님과 또 역시 서울대 의학박사 출신의 기생충 박사님 서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키워드는 4주. 대구 상황, 특히 경북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4주간의 기간을 내걸었습니다. 4주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잡겠다는 겁니다. 특히 대구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4주 안에 잡지 못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이 4주의 의미가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우려. 중국이 되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중국에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베이징시 같은 경우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 격리 조치까지 취해졌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도 못하고 있는데 외려 중국이 우리를 대해서 입국 제한을 하고 있다. 이걸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각이 어떨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려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올스터. 국회 폐쇄됐고 사법 올스톱 됐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누죠. 자, 그리고 신천지와 관련된 오늘 정확한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탑뉴스를 시작합니다. 네, 잠시 후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뉴스 속보가 도착을 할 겁니다. 과연 오늘 오전 몇 명의 확진자가 증가됐는지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는 이겁니다. 4주 정부가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4주. 일각에선 전문가들이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권면했을 때 정부가 이 말을 외면했던 것에서부터 방역의 구명이 시작됐다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4주라는 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정부가 내건 기간은 일단 4주라는 겁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구 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4주 내에 조기 안정화를 하겠다라는 4주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2주 정도는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들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치료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자, 김정희 박사님 오늘도 모셨는데 사실 어제 밤 사이에 100여 명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지금 800명을 넘어섰다. 잠시 후에 질병관리본부가
과연 오늘은 몇 명의 확진자 수를 저희에게 전달해 줄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대구 우리 시민들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는 양상인데 4주 안에 잡겠다 정도의 이 공언 지금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4주 안에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요. 네. 지금 이제 보건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2주 안에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구에서 호흡기 증상을 과거 통계로 보면 한 3만여 명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상자가 3만 명이 넘는다. 예, 그러니까 과거의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과거 통계로 봤을 때 겨울철에 호흡기 증상을 보였던 사람들이 대개 한 3만 명 정도 된다. 이런 추산으로 나온 데이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대구 지역에서 3만 명의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의 그 진단 능력을 조금 더 확보를 한다면 가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2주가 지나가는 시기에 또 증가되는 그런 감염자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한 부분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대구 지역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들은 감안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2주 안에 진단을 완료하고 2주 안에 치료를 또 다 하겠다라는 거는 약간 현재의 우리 격리병동 병상의 숫자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저도 4주 안에 안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맞습니다. 다만 변수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변수로 또 다른 변수가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중국인 유학생들이거든요.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올 중국인 유학생들. 이번 주부터 입국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7만 명 유학생 중에 3만 8천 명 정도가 아직 입국을 안 했고 그 중에 조만간에 19,000여 명 정도는 입국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물론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외국인 학생들을 차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제자고요. 만약에 입국 금지가 되면은 저도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그럼요.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게 대안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엊그저께 그 교육부 장관께서 발표하신 거로는 학교에 어떤 이런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예. 보기에는. 그러니까 학교들마다 중국인 유학생의 숫자도 다 다르고 격리할 수 있는 시설 여건도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을 관리하는 인력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들에서는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중국인 유학생을 그냥 받아들이면 거기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제2의 신천지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대책이 없을 때는 차라리 중국인 유학생들을 지금 입국을 금지시키는 게 또 다른 변수를 맞지 않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김정기 교수님께서 저희 돌직구쇼에 나와서 제일 초기에 조심스럽게 중국인 입국 금지 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결국은 정부가 아직까지도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꺼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두 번째 이슈. 과연 우리 정부가 이번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지.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사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 김정희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속보 구체적으로 들어오겠지만 밤 사이에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32명 추가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지금 막 심재철 의원실에서 저에게 문자 메시지가 지금 왔는데 지금 뉴스 기사도 보도되기 전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 제일 발빠르게 먼저 전해드립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에 대해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것. 지금 인터넷 기사도 안 났을 거예요. 직접 저희가 심재철 원내대표 측에서 문자를 받아서 공개를 해드립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측은 코로나 검사 결과 지금 막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뉴스 속보도 곁들여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주 종식 발언 후폭풍을 맞았는데 이번 4주 발언은 과연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일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소견도 저희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일단은 김정희 교수님이랑 같은 고려대예요. 감염내과 교수 김우주 교수님은요. 4주 동안 3만 7천 명을 전수조사한다. 1%만 확진돼도 370명. 해당 환자 입원 과정에서도 혼란이 야기돼 4주 안정화 안타깝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우려스럽게 하고 있고요.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의 정기석 교수는요. 정부가 신천지발 확산만 막으면 성공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새로운 경로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중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죠. 4주 안정화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영식 감염병 센터장.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정부가 우한의 속도로 안정화 전략을 편 듯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중국만큼 총력전이 불가하다. 우한만큼 외부에서 의료진을 지원받기도 어렵다라는 의견들을 현재 조심스럽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지만 윤태곤 실장님 초유의 상황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측에서 저에게 음성이라는 문자 메시지 주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그나마 음성이라서 다행이지만 국회가 폐쇄되는 상황 보셨습니까? 5.16 이후 처음이다. 5.16 이후 처음이다. 아주 이제 국회 원로급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는 제가 이제 정치 쪽에 관여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한 지가 한 20년쯤 되고 태어난 지는 45년쯤 되는데 예. 태어나서 모르겠어요. 뭐 5.18 80년 신군부에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요. 처음입니다. 예. 지금 정치권은 이런 거죠.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뭐, 이 차원이 아니고, 지금 당장 국회 기능이 이게 제대로 돌아가느냐, 국회의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걸리면. 그게 내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제 뭐 총선에 선거운동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회의원이 걸리면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네트워크의 중심이고 노드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 사무실, 지역구의 주요 인사들이 전부 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당 사람들이 다 확진자 접촉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걸린다면 이게 저는 뭐 치사율이 낮다고 그러고 또 이제 완치자도 나오니까 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뭐 만약에 걸린다고 해도 이겨낼 수 있겠지. 우리나라 의술도 좋고 하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걸린다면은 채널A 우리 방송국, 예. 제가 다른 방송국, 뭐 제가 접촉하는 정치 이런 사람들이 다 폭탄 맞는 거예요. 채널A, SBS, 윤태곤 씨에 나가시는 방송들. 예. 방송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사람들, 뭐 고객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 폭탄 맞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건강상의 문제보다도. 그렇군요. 지금 국회도 올스톱된 상황인데 서울대 의학박사 출신인 서민 교수님,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정부는 그냥 다 들어와라 하고 대학별로 그냥 알아서 해라 맡긴 상황인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숙주를 찾는데 목이 말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게 저희 대학만 해도 1,300명 정도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 대학에서 그들을 관리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 해외에 잠깐 누가 이제 나갔다 오면 2주 동안 이제 자가 격리를 하잖아요.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직원이 매일 전화를 하는데 예. 지금 1,300명을 이렇게 어떻게 매일 전화하고 사실 그 혈기왕성한 애들이 뭐 자가 격리를 하라 그래도 그 말을 듣겠습니까? 예. 밥이라도 그리고 걔네들한테 집에 있고 도시락 같은 것도 어떻게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럴 만한 돈도 없고 인력도 정말 부족하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중국 유학생을 저도 김정인 교수님처럼 그냥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리고 4주 얘기 잠깐 예. 하고 싶은 말 했었는데 정부가 이제 4주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환자를 봤는데 증상 봐도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3일이면 낫는다 그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약간 최면요법 같은 건데 그러면 3일 정도 후면 이게 이제 진짜 나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의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인데 이 정부가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 이 4주의 문제점은 만약에 4주 동안 4주 후에 종식이 안 되면 정부의 신뢰가 또 무너지고 그때부터 이제 국민들이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는 사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4주 안에 종식이 안 된다면 어떡할 거냐. 네, 그럼 완전 정부는 아니죠. 그럼 완전 뭐 이제 정부는 어떤 말을 해도 지금 또 이미 이제 뭐 벌써 말의 신뢰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
4주 같은 건 너무 성급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잠시 후에 저희가 이야기할 것으로 준비해 두었지만 왜 아직도 우리 정부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못 꺼내고 있느냐. 앞서서 신문 읽어준 남자 소개해드렸지만 베이징이 지금 한국인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취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우리 정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느냐. 답답한 마음인데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지금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두 번째 뉴스인데 신천지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정체 숨긴 보건소 방역팀장. 대구가 바이러스 폭탄을 맞았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런데 대구 전체의 방역을 담당하는 분 중에 한 분인 분이 바로 대구의 보건소 방역팀장인데 그 팀장님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신천지다. 나 사실 신천지야. 라고 밝혀서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팀장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밝힌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보시죠. 뒤늦은 고백. 방역 담당자의 뒤늦은 고백. 저 사실 신천지예요. 약간 뭐랄까요. 소름도 좀 돋고 대구시 서구보건소 방역 업무 총괄하고 있는 감염 예방의학 팀장님. 그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방역 팀장님이다 보니까 방역 제1전선에서 얼마나 많이 활약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접촉자 보건소 직원 50명 격리됐고요. 동료 공무원 4명도 확진됐고요.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폐쇄되는 후폭풍.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말입니까? 거의 이 보건소는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질본에서 신천지 교인 명단을 받아서 신분을 모른 채 전화를 걸었답니다. 대구시 질본이 이 A씨에게 방역 팀장인지 모르고 신천지 교인이시니까 자가격리를 하라라고 먼저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20일 오전 하루가 지나서 이 방역팀장님이 서구보건소 측에게 건강 문제로 출근하기 어렵다. 내가 신천지고 자가격리 중이다라는 사실을 21일 오전에도 은폐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21일 오후에 태도를 바꿔서 다시 전화합니다. 사실 나 신천지 교인인데 나 코로나 검사 받을게 라고 말하고 결국 23일에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구 관계자, 감염 예방의학 팀장인 A씨가 당국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전수조사하는지 몰랐을 리 없다. 방역팀장님인데. 대구시 관계자, 하루 100여 명 서구보건소에서 검사했는데 주민들은 당분간 다른 지역 선별진료소로 가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고승덕 의원님, 네. 이 팀장님도 본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울 겁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팀장님이 내가 대구 신천지 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내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조금만 일찍 보건소 측에 말했더라도 지금 해당 보건소가 사실상 폐쇄돼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까지 가서 검사받아야 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왜 숨겼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예.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단순한 감기 조그만 증상이 있다고 해서 꼭 코로나라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분은 자기가 신천지 교인이고 아마도 그 집회까지 참석했을 겁니다. 문제된 앱에. 그리고 증상까지 있다고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증상이라는 걸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업무상 과실치상. 그렇습니까? 네, 옆에 감기 코로나 걸리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법적으로도 책임 물을 수 있다? 네, 저는 이 경우는 일반 국민 경우랑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문제가 정말 법적으로 크게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정부 대책 중에 이게 빠져 있어요. 뭐냐면 보통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경우에 진단서가 있어야지만 병가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약간 약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자가격리해라, 출근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직장에다가는 이거 병가를 낼 겁니까? 진단서는 아직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출근 못한다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도 이런 경우처럼
좀 찝찝하게 찝찝할 때. 코로나로 확진은 안 됐지만 예. 감기라든가 몸살로 자가격리라고 정부도 말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장에다가 그것만 가지고도 불이익 없는 병가를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병가 유사한 휴가죠. 낼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리고 이 방역팀장님은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네. 사실은 처벌 가능하다. 본인이 신천지 교인 플러스 집회 참석 플러스 그 자가격리 대상. 자가 그 증상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코로나일 가능성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그 확률이 높은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고의적으로 숨겼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 중징계 뭐 어떤 책임도 져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승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자가격리 대상에 대한 병가 처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신천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25만 명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25만 명이요. 예, 인구가 5천만 명인데 0.5% 200명에 한 명 정도죠. 어마어마해요. 아주 어린 애들이라든지 아주 노인 빼고는 비율이 더 높겠죠. 그럼 지금 이분들이 자가격리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적 분위기에서 회사에다가 제가 신천지 신도를 해가지고요. 자가격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말 할 수 있겠어요? 부장님, 저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신천지라 이런 말 이게 하기도 그러니까 어렵다. 종교의 자유하고 엮여도 대신에 그분한테 대해 가지고 자가격리 의심자니까 직접 말하라고 하면 그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야지 신천지 신도들이 지하로 숨지 않고 저는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신천지 신고하라 그러면 이게 뭐 옛날식으로 치면은 간첩은 자수하라 이런 거랑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되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정부에 대해 가지고도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사주 이야기 나왔지만 사주 안정화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정부에 대한 책임은 뒤에 묻고 왜 제가 이거 정부를 방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로 진행이 되는 의료 체계가 유지되고 거기에 대한 신뢰가 되는 건데 이게 신뢰가 무너져가지고 각자 도생이다? 그럼 정말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겠죠. 그렇군요. 저는 이 서구보건소 대구 감염예방의학 팀장님의 마음이 무슨 생각일까를 좀 생각해봤는데, 서민 교수님. 네. 본인이 그 서구보건소에 관할 지역의 예방의 총책임자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신천지다라는 사실이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그 대구 집회에 참여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감염팀장이지만 나 말고 내 밑에 후배들이 많잖아요. 내 후배들을 믿고 나는 아직까지 증상이 없을지라도 초기에 자가격리를 해야겠다. 적어도 감염예방팀장이면 이 정도 양심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전문적인 영역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 생각은. 왜 그 생각을 진정에 못했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그릇된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팀장인데 내가 신천지, 그러니까 내 코로나 걸려서 빠지면 우리 방역팀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방역팀이 지금 굉장히 인력이 모자라고 막 그런 와중인데 자기가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그릇된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예전부터 뭐 감기 걸리거나 이러면 이제 쉬는 게 쉬기보다는 병원 가서 센 항생제 같은 거 먹고 주사 맞으면서 다시 회사를 나가는 거를 미덕으로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아마 좋게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냥 아마 그러니까 뭐 일부러 사람들을 뭐 감염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정부가 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염병 확산 초창기에 그 자가격리를 어기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좀 확실히 하는 법을 뭐 명령을 만들거나 이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예. 이 31번 환자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자가격리 안 해놔서 되게 많이 확산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으면 이분도 아마 미리 자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자수라는 표현에 어감이 있지만 네. 스스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말씀을 해주셔야 지금 다시 한번 이 CG 보면 김정희 교수님 결국엔 이 팀장님 때문에 해당 보건소 직원 50명이 격리됐고요. 동료 공무원 4명도 확진이 됐습니다. 물론 이 동료 공무원 4명이 팀장님에게 옮은 건지 아니면 방역활동 하다 옮은 건지 모릅니다만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지금 폐쇄됐는데 이 보건소에서 하루에 100여 명 검사를 하는데 지금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교수님. 지금 뭐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보건의료, 특히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이런 보건의료 의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를 폐쇄하고 관련돼 있는 보건 인력들이 전부 다 자가격리가 된다라고 그러면 거기는 더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전에 처음에 그 보건당국에서 했던 4주 이렇게 해서 4주가 이게 안에 안정화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 팀장님 같은 경우에 뭐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방역이나 보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본인이 예. 확진이 됐을 때 여파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을 거를 충분히 아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는 참 저도 이쪽 보건의료 쪽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앞서 날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5일이에요. 저분이 오늘 확진되고 나서 오늘 내가 사실 신천지였으면 저는 이런 비난을 다 받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정말 이분을 옹호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31번 확진자가 그 신천지 출신이다라고 나온 게 19일 오후로 제가 기억을 해요. 속보처럼 오후에 나왔었고 그 이후에 신천지 감염으로 이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게 다음날 20일이었죠. 그러면서 신천지 측에다가 빨리 명단들 보내라. 근데 20일에 연락을 한 거 보니까 신천지 측에서는 대구 그 신천지 신도들 명단을 보낸 건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일에 연락을 했고 지금 이 여성분이 전화를 받고 21일 날 바로 다음날 오전에 출근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후에 내가 신천지 갔다 왔다. 그날 다 벌어진 일이에요. 사실은 이분이 저도 공무원이라는 거 엄청난 비난을 받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연락을 안 했더라도 19일에 이미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게 나왔으면 본인이 그때 이미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러면서 알려야 될 분들한테 알려야겠죠. 그러니까 알릴 때 알렸어야 됐다.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이 종교 자체를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무조건 얘기해라 이렇게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포교 자체가 비밀리에 한다면서요. 그러는데 여기다 대고 이야기를 자꾸 하라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대변인이 그때 영상 한 거 우리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본인들은 정말 정부 당국에다가 협조를 하고 있고 명단을 다 보냈다. 근데 다 보낸 명단이 어디로 새 나가가지고 지금 다 개인정보가 공개되다 보니까 우리도 피해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대변인 입에서 나오면 신천지 교인들 입장에서는 명단 공개되기를 더 원하지 않을 거예요. 공개되면 자기네들이 포교나 뭐나 다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사실은 그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게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 숨어있기 때문이고 이미 확진자들은 그 안에 있을 사람은 다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 바이러스는 신천지 교인들이 일부러 갖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들도 피해자는 맞아요. 다만 그 이후에 지금 이 행동들이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맞는 대응, 무조건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좀 어떻게 몰래라도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하게 하는 좀 지혜도 필요해 보이고 저는 지금 이분이 19일에 얘기 안 한 거 빼고는 이 날짜를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전 너무 이렇게 비난을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이 분위기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지 뭐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좀 그걸 체크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 들어온 뉴스 속보에 의하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측이 입장을 냈어요. 그런데 영상으로 입장을 낸 건 아니고 입장문을 하나 발표해서 정부에 신천지 명단 다 제공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경기, 서울, 울산 등등에서 명단을 제공하라는 정부, 명단을 제공 못한다라는 신천지 측에 약간 뭐 알력 싸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 명단은 지금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분명한 것은. 일부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경찰과 공무원이 신천지 교인으로 의심되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명단을 바탕으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말입니다. 저 아닌데요. 첫 번째 취재된 사례는요. 구청 관계자가 명단을 바탕으로 신천지 부속기관을 방문하자 신천지요? 저 교인 아닌데요? 라고 부인을 합니다. 거주자가 부인할 경우는 강제로 발동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일보 기자들이 공무원들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취재를 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 신천지 측이 제공한 주소지가 엉터리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신천지가 제공한 주소록을 100% 믿을 수 없다. 신천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곳도 있어서 대응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찾아갔는데 주소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무슨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없고. 신천지 교인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나 신천지 아닌데요? 라고 공무원들을 문전박대. 내쫓는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하냐라는 거죠. 세 번째 사례. 신천지 측이 제공하는 주소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 정유석 목사 같은 경우는 총회에서 언급된 기관 외에 위장 카페나 위장 문화센터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정식기관 이외에 언뜻 보면 그냥 문화센터, 언뜻 보면 카페 같은 곳들이 사실상 신천지 기관인데 이 명단은 정부가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일보가 오늘 이렇게 우려스럽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님, 이러면 진짜 큰일이에요. 명단을 제공한다 한들 찾아가서는 아닌데요 라고 부인하면 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강제력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제 명단 제공이 엉터리로 됐을 가능성이 지금 커 보이는 부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국민의 그 건강 안전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서 제공을 안 할 경우에 정말 세금 안 낸 사람 문 따고 들어가서 압류하듯이 가서 강제로 그 명단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대책 중에 아까 제가 말씀 조금 덜 드린 부분이 뭐냐면 자가격리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양심을 걸고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있으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대구 보건소 팀장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버젓이 지금 출근해가지고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가지고 예. 그분들의 4대 보험 떼보면 직장을 알 수가 있어요. 아, 4대 보험을 떼봐라. 정부가 그 직장에다가 통과해야 됩니다. 예. 이 사람은 14일 동안 출근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가격리 대상자이기 때문에 출근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 그러면은 출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장에 통보해가지고 출근 못하게 하는 정말 선의 피해자 양산하는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사례처럼 네. 신천지 교인이고 대구 집회에 참석했었고 심지어 자가격리까지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가 이게 문제예요. 그게 최악의 문제인데 네. 4대 보험 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오죠. 4대 보험 한 번도 안 떼봐서. 네. 떼면 다 나온다. 네. 그럼 직장에 통보하라. 직장을 확인해가지고 정부가 당신 집에 있느냐 전화해가지고는 직장 출근해가지고 네 지금 전화를 받은 분 아닙니까? 예. 이래가지고는 뭐가 자가격리가 되겠습니까? 국민한테 눈 속이는 거죠. 지자체장들도 특단의 초강력. 대책. 예. 말씀. 특단의 대책하셔야 된다. 네. 지자체장들도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힘을 동원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경기지사 서울시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천지 측에서는 서울 시내에 신도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단 제출을 거부한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명단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와 경찰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의 주거,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명단 확보를 위한 강제 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명단 확보가 되지 않을 시에 강제력을 동원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 이만희 총회장 측의 명의로 신천지 전 교인의 명단을 제공하겠다, 질병관리본부에 협조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긴 했는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교인으로 분류된 정식 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주소지 말고 문화센터 아니면 뭐 성역 공부하는 곳 이런 곳 부속 기관 같은 경우에는 누락이 된다면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늦었지만 다행히 이거 신천지가 협조해 준 게 제일 좋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저는 가짜 명단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보건소 팀장님도 그 전화번호를 공무원이 맞는 번호를 받았으니까 그분한테 연결하니까 된 거지 않습니까? 왜 가짜 명단이 아니냐면요. 저도 무슨 당원 명부 이런 거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가짜로 만든 건 매우 어렵습니다. 가명을 다 적고 전화번호를 010 어쩌고 이런 걸 다 가짜로 창작해가지고 이 숫자를 채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예. 누락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적극 협조가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그 갔을 때 그 사람이 나 아는데요라고 하면 참 방법이 없는데 고성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대책이 되겠지만은 잘 아시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되게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에 그분들이 법적 조치를 하면은 아마 다 당할 겁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그걸 알면서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는 거지만은 어쨌든 제일 좋은 것은 신천지 측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거죠. 예컨대 이럴 경우가 구멍이에요. 교수님 명단을 제공했어요. 신천지 측에서는 어제까지 명단 제공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울산 등등에서는 제공했는데 한국일보 기자들 오늘 찾아갔잖아요. 공무원이랑 같이. 그런데 부인하거나 제공된 명단의 주소지대로 갔는데 없거나 나 신천지 아닌데요 라고 할 경우 과연 정부가 어떤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예방의학 차원에서도 이러면 답이 없잖아요. 저 신천지 아닌데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답이 없죠. 왜냐하면 대구 경북 사태에서 핵심은 어쨌든 신천지라는 교회고요. 거기에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에서 확진자가 다수 나오기 때문에 전원이 협조를 해야지 이 사태가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왜 방문을 했는데 나 신천지 교인 아닌데요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내가 신천지 교인이 그러니까 교인인 걸 밝히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꺼려함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하나는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자꾸 이 사태가 사주면 안정화될 거다. 뭐 치사율이 높지 않으니까 그냥 독감 같은 거니까 안심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무모한 긍정적인 마인드만 자꾸 심어주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현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4주만 숨기고 있자, 숨어 있자. 네, 이게 뭐 정부에서도 괜찮다는데 내가 뭐 굳이 밝혀야 되냐. 뭐 조금 아프면 집에서 있다가 낫겠지, 감기라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심리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정보를 보건당국에서 국민들한테 말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국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야만 쉽게 안정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왔던 곳, 그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던 곳은 바로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이라는 병원입니다. 이 청도, 사실상 이만희 총회장의 고향으로서 신천지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라고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이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에 알고 봤더니 이만희 총회장의 친형이 사망하기 전에 입원을 해 있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뒤늦은 입장문, 이만희 총회장의 친형이 입원해 있었다. 청도 대남병원 현황은요, 5층 정신병동 총 환자 103명에서 확진자 101명, 의료진 및 직원 15명 중 9명이 감염됐습니다. 사망자 8명 중 6명이 청도 대남병원과 연관이 돼 있어요. 총 확진자 113명, 코로나 확진자 14.8%, 청도 대남병원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의 친형이 올해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응급실에 입원해서 치료받다가 사망을 했다. 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 문장 붙입니다. 대남병원은 예수장로교회 소속이다. 신천지와 무관하다. 글쎄요. 병원 자체의 성격이 신천지와 무관하다 할지라도 신천지 총회장의 친형이 입원해 있다라는 사실을 왜 뒤늦게 밝히냐는 건 좀 안타까운 대목인데, 1월 31일에서 2월 2일까지 지하 1층에서 장례식이 열렸어요. 질보는 그 장례식에 중국인 신천지 신도들이 참석을 한 여부를 아직까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답답한데, 일단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신병동 환자들은 1월 22일부터 2월 13일 사이에 외박 8번, 외진 5번, 면회 12번 등 모두 25차례 외부 접촉 기록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선민 교수님, 네. 아니 이만희 총회장의 친형이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사망을 했다라는 부분을 왜 이렇게 뒤늦게 밝혔을까라는 부분도 궁금하고, 우리 정부가 아직도 중국, 특히 우한에 있다라는 신천지 신도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청도를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을 아직까지 수사 중이다, 아직까지 확인 중이다 라는 것도 답답해요.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주가 바뀌었는데 정부가 그거 하나 파악을 못하고 신천지는 그거 왜 밝히지 않고 있는 거지? 아니, 저도 좀 답답하긴 하고 한 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따져봐야 될 게, 예. 과연 이제 이만희 회장의 친형이 과연 이제 코로나로 이제 돌아가신 건가 아닌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뭐 지금 이 혐의는 좀 벗겨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도 이 대남병원에 있는 그 확진자들이 다 이만희 회장의 친형을 통해서 전파된 게 아니라 중요한 지적이에요. 뭐, 예, 다른 경로, 그러니까 뭐 중국에 있는 간병인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직 사망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지금 이제 신천지가 뭐 이제 거기서 가장 많은 감염이 발생해서 이제 다 신천지 때리기를 사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불편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지역사회 그러니까 이미 그 중국이 입국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막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사실 종교 집회를 하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지, 뭐 그냥 대중 집회를 하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지 다 감염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그러니까 신천지 뭐 이게 사이비 종교라서 환자가 많아진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5만 명을 다 조사하는 게 저는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한 5천 명 정도 진단할 수 있는데 그 다 조사하려면 50일 걸리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신천지와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짚어드렸고요.
신천지와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또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서민 교수님도 나와 계시고 또 김정희 교수님도 나와 계시고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소견 듣고 있고 또 법적인 부분도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요. 세 번째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앞서서 예고했었던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과연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태가 신천지 때문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정부가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중국이 우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뉴스 속보 들어왔다고 하는데 뉴스 속보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전해드리죠. 지금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총 893명, 현재 60명이 증가한 것으로 현재 들어와 있고요.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상황이 어제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고요. 이제 나오는군요. 심재철 의원에 대한 코로나 음성 판정 나왔다는 게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고요. 황교안 대표, 곽상도 전 이경 의원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도 지금 뉴스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 앞서서 제가 먼저 심재철 의원 측에게 먼저 취재를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올 뉴스 속보도 조금은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적반하장식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까지 말하는 겁니다. 부산 주재 중국 총영사관, 아직 한국 학교로 오지 않은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연기하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우리가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못하고 있는데 중국이 한국 가는 거 좀 연기해라 스스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린성 NGC공항은요, 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탑승객은 전용 통로를 이용한다 라고 사실상 격리 조치. 베이징시 일부 아파트는 한국에서 돌아온 한국민들은 14일간 자가격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환구시보는요, 한국 등 코로나 사태를 언급하며 예방 조치가 느려서 걱정이다. 중국을 배워라 라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한국 니네 중국 좀 배워. 예방 조치 너무 느리다 라고 조롱을 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관보의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모바일 뉴스 앱에서는요, 한국은 중국 시험지를 베꼈는데도 결과는 상반됐다. 한국의 대응은 느렸고 도시 봉쇄령은 없었다 라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CCTV 기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상황을 보도한 내용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중국 기자들 뭐라고 보도하고 있을까요? Daegu now here in Korea is just like China here in the world. People think us like we're carrying virus everywhere. Food, no supplies for Daegu people. So I just want to find out the truth here in Daegu.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중국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는 건데, 김정희 교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거에 덧붙여서 실례를 하나 더 드리면, 저희 학교에 이제 중국에서 온 대학원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일의 실험실 학생은 아니고 이제 제 지인 교수님 학생인데, 어제 중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예. 한국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오히려 휴학하고 들어오라고. 오히려. 네,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보는 그 견해가 딱 지금 방송에 나온 것 같은 딱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가 과거에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중국 전 지역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시켰으면 이번에 아마도 물론 이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이 신천지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만 했어도 들어올 일 없었을 거다. 예, 과거 인도 저희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인도처럼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을 했고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랬으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고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참 개탄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이 심각성 때문에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상황이 됐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심히 우려스럽고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이거는 두 가지 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일반 사람들 입장. 우리는 좀 줄어드는데 한국 이제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우리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참 줄어드는데 한국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라고 하는 불안감.
이해가 가능하죠. 사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황구시보를 비롯해서 중국의 관영 언론 내지는 반관영 언론들이 왜 저런 보도들을 계속 쏟아내느냐. 이게 있어요. 시진핑 책임론을 줄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일이 터졌고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 지도부에 대해 가지고. 그때 뭐라고 할 것이 제일 좋냐? 한국 봐라. 우리보다 그렇게 낮다고 하고 뭐 우리보다 이제 국민 소득도 높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한국도 저렇잖아. 그럼 우리가 그렇게 못한 거 아니야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일 신뢰. 우리도 초반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아유 일본 우리보다 낫다고 하는데 저게 뭐야라고 좀 그렇게 좀 아래로 보는 시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한중일에서는 그 미묘한 그 정치인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먹히는 관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한국 분명히. 봐라. 우리보다 뭐 낫는 거 한 데도 없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 정치인이 별로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프레임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치인들의 문제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청와대와 우리 정부는 지금 9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인 전면 입국은 안 한다고 합니다. 못 한다고 합니다. 정세균 총리. 중국인 입국은 관리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왔다. 입국자 수가 80% 줄었다. 근데 정세균 총리가 좀 안타까운 게 80% 중국인 수가 줄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들어오는 20% 중국인이 하루에 많게는 5천만 명, 4천만 명 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말장난인데 5천 명, 4천 명 된다는 게 총리의 말이에요. 우리 국민이 중국에 가기도 해야 되니까 그 중국인 입국 금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입국 금지하면 우리 국민도 못 가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서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국무총리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전문가 말을 원래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협회에서 그동안 6차례 정도 이제 중국 입국 금지를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 청와대는 그 의사협회의 주장을 정치적인 걸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협회 회장이 최대지 회장 선생님이라고 이제 박사모는 맞아요. 근데 의사협회가 성명을 낼 때는 그분 단독으로 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협의해서 내는 거고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박사모 회장의 성향을 빌미로 그냥 정치적인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실제로 정치적인 거는 사실 청와대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지금 뭐 총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입국 금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건 너무 명백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입국 금지를 하는 게 맞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정부가 하는 말마다 다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31번 확진 나오기 전에 뭐 집회 같은 거 금지하지 마라 이런 말도 이제 방역 관계자가 한 말이 있어요. 뭐 대통령님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하시고, 근데 그렇게 신뢰를 이미 잃었는데 이제라도 입국 금지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사실은 우리 국민의 생각을 조금은 생각한다. 이 정도 시그널 정도는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남은 이제 그 방역 남은 대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정치적으로 해석했다면 지금이라도 입국 금지 시키겠다 그러면 결국은 초반에 우리가 실수했습니다를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혹시라도 그러고 있는 거라면 그런 거 국민들이 지금 안 따져줄 테니까 입국 금지 해야 되면 20%라도 해주시고요.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거지 한국인 입국 금지라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 갔다 들어오는 한국인들은 또 우리나라 체계에 맞춰서 뭐 14일 자가 격리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앞뒤 안 맞는 논리는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사실 앞서 어제 사실 점심 약속을 지인분 또 연세가 있는 분이랑 잡았다가 제가 여러 방송국 다니니까 제가 좀 미안해서 못 만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 얘기를 꼭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항상 뭐 메르스 때니 뭐니 과거 정부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본인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대요. 우한 사례 보지 않았냐. 초기에 우한에서 의료진이 이거 위험하다 정부 당국에 알렸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거기서 잡아다가 입 막고 이랬다가 우한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굳이 중국이라고 큰 나라를 할 게 아니라 우한을 봤을 때 이미 그런 이야기를 서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기 교수님 박사모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같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장 그 사람이 박사모라는 이유로 정치적인 거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 다수가 했던 이야기를 그 당시에 들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안 있을 수도 있었다. 이 얘기를 꼭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외부 있는 말씀이지만 참 저는 귀담아 들었어요. 우한 사례를 보고도 왜 굳이 메르스 얘기하지 말고 우한 사례를 보고 우리가 본받을 거 본받자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미 늦었다.
지금 입국 금지한다 하더라도 800명 가까이, 9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런데도 늦었더라도 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적이다라는 사실상 조롱을 들었던 의사협회는 3차례, 4차례 정부가 지금 이 순간도 무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 달 전인 1월 26일부터 무려 6차례나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학적 권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코로나19 발생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감염을 차단한다는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의사협회 권고입니다. 의사협회는 그런데 두 번째 권고한 사안이 있습니다. 국내의 마스크 부족 사태를 거론하면서 국내에도 마스크가 부족한데 정부에 의해서 마스크가 중국으로 대량 반출이 되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이 마스크 반출을 당장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도 없어 난리인 마스크를 중국에 왜? 라는 제목인데 27일 외교부가 주관해서 지원 물품을 일괄 운송 지원할 예정인데 충남도는 중국 13개 성에 각각 10,000개씩 13만 개를 전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내 여론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중국 지방정부와의 신뢰 문제도 고려한 조치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강원도는 중국 지린성에 일반 마스크 21만 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 6만 장, 상사에 3만 장. 그러면 얼마입니까? 상당하죠. 강원도 관계자는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스크를 보낼 거다. 감사 편지를 받았다. 신뢰 문제 등으로 마스크를 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강원도도 충남도도 보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된다는 건데 감사 편지 중국한테 받았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는 논리는 무슨 논리입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 핵심에는 정부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월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2월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평균 1,200만 개인데 이 많은 마스크가 전부 어디로 갔느냐라는 궁금증 때문에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마스크 사고 싶어서 갔는데 없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마스크 주문했는데도 매진 뜨더라고요. 서울 광진구의 김모 약사는요. 도매상들 얘기로는 정부나 지자체에 우선 물량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약국으로 안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 복지관에 배포한다더니 주민센터 등의 뭉텅이로 놔두는 사례도 여기저기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마스크가 부족한데요. 예. 요거 하나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정작 필요한 수요자가 아닌 곳에 낭비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회 회장은요. 의료 현장에 마스크를 우선 공급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정부가 답이 없다. 장모 씨는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공무원이 옆에 올려놓은 상자에서 마스크 꺼내가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의 문제는 하루 100만 장 넘게 보내고 있다.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건데 12일에서 16일 5일간 중국에 수출된 보건용 마스크가 총 527만 장. 14일 하루에만 236만 장이 수출돼서 역대 최고치를 현재 찍고 있는 상황인데 고승덕 의원님, 네. 지금 우리도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인데 하루에 240만 장을 중국에 수출한다라는 이야기긴 하지만 줘도 되는 겁니까? 사실 어느 국민의 건강이 우선인가가 헷갈리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 쪽에다 많이 퍼주고 있는데 아까 윤태권 실장님 하신 말씀처럼 시진핑 주석은 자기가 한국보다 잘하고 있다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단적인 그 상징이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드디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벗고서 국민들한테 이제 경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시장으로 가자 해서 이제 그 주민들을 끌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신문 기사는 뭐라고 뜨냐면 의료진들이 정말 정부 당국에 드리는 말씀이 의료진도 마스크가 부족해서 마스크를 아껴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쓰고 버려야 될 일회용 마스크가 내일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써야 되는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실정인데 의료진들도 네. 마스크가 모자라서 특히 네. 대구에 있는 분들은 쓴 거 또 쓰고 쓴 거 또 쓰고 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껴 쓴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 당국도 이제 마스크를 정말 시진핑 주석 마스크 필요 없다고 지금 마스크를 벗은 그 중국에
이제 퍼주기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충남도가 13만 개, 강원도가 21만 장인데 이 정도면 퍼주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도 쓸 게 없는데 더구나 무상으로 그 전에 약속했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어떤 우의적인 차원으로 보내는 건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만 이제 우리 사정이 더 급하다는 것은 중국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사정이 급해졌기 때문에 이제 물량 부족해서 뭐 좀 양해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미스매치예요. 무슨 미스매치냐면 미스매치? 예. 지금 이제 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진핑 주석은 더 샀습니다. 이제 우리 문 대통령하고 기억해 보시면 한 2월 9일, 10일경이 우리 정부에서 뭐 이제는 좀 경제다, 뭐 이제 모임도 하시고 예. 복지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좀 분위기 좋았을 때 중국을 쓰고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중국 지원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지자체들에서. 우리 이제 괜찮을 줄 알고 저쪽 계속 안 좋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보내겠습니다라고 약속해 놓은 거에 보내는 날이 이제 오늘 내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받았다는 거 약간 아니에요? 그 결정 자체 섣불렀다 생각하는데 그렇군요. 저기 이제 각 도의 공무원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듣겠어요. 그때 다시 결정해가지고 준다라고 하고 감사 편지 다 받았는데 그 포장도 다 해놨는데 네. 이거 또 안 보낼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실무 공무원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는 반대 그 미스매치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더 있어보자. 지금 분위기 좋더라. 조금 더 있어보자. 그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이 중요한데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도 하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보단 보수적으로 볼 그럼요. 것 같고 그리고 전 공무원이나 지자체들이 이제 마스크 끌어들인다. 그게 이해되는 면이 있죠. 매점 매석하고 하니까 정부가 뭐 배급이라도 해라. 근데요. 정부에서 하면 전달 체계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배급하려고 하지 마, 굳이. 배급하려면 그걸 배급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어디 갖다 줍니까? 제일 좋은 거는 시장에, 여기도 시장이라는 거, 약국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여기에 충분히 공급되는 게 제일 좋은 전달 체계거든요. 예. 뭐 정부가 억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김정희 교수님, 저희 동네 약국, 지나다니는 약사 붙잡고 물어봐도 저희들도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요. 저희들도 소독제가 부족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는 이렇게 많이. 일각에서 한 조간신문은 지금 우리가 중국에 마스크 조공 보낼 때냐 라는 비판을 하고도 있는데 대구 시민 같은 분들은 마스크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대구의 대형마트 사람들이 장사진 줄 섰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 시민들한테 구입할 수 있는 게 한 박스. 요만한 한 박스. 30개. 30일 버티라.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대구에 마스크 물량 집중한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중국에 보내야만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데 쉽게 못 사거든요. 약국가도 없고 마트에도 이미 매진돼서 없어요. 그러니까 약대 교수도 못 사요? 예. 그러니까 약대 교수가 못 사면 누가 삽니까? 손소독제 제가 휴대용을 갖고 다니려고 이제 갖고 다니던 게 다 떨어져서 마트마다 다 돌아다녔는데 휴대용 손소독제는 없어요. 약대 교수도 마트에서 사는군요. 네. 그럼요. 마트나 약국에서 사야지 누가 주는 게 만들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 기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식약처에서 승인하는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 우리나라 국민도 쓸 게 없는데 지금 그걸 중국에 보낸다라는 거는 지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게 충분하게 마트나 약국에 공급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갖는 불안감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도 마스크는 있다. 뭐 이런 안도감. 내가 적어도 꼭 필요한 손소독제랑 마스크는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는데 갔는데 그마저도 없으면 당장 내가 감염되는 거 아닌가? 뭐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간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대 교수는 마스크 못 사고 저도 면 마스크 빨아 쓰거든요, 집에서. 의대 교수는 마스크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아내가 이제 미세먼지 차원에서 조금 사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버티고 있는데. 버티고 있다? 예. 근데 우리 국민이 5천만이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갖고 4일씩 쓴다 그래도 하루에 1200만 장이 필요한데요. 지금 생산량 딱 맞거든요. 근데 그 중국에 지금 준다는 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중국한테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리고 뭐 아까 이제 감사 편지 때문에, 감사 편지를 미리 받아서 못 쓴다 그랬는데 사과 편지 쓰고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사과 편지 쓰면 된다. 그러니까 사과 편지 정말 잘 쓸 수 있습니다. 사과 편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에 줄게.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사과편지 얼마 전 보낼 수 있다. 그것만 중국어로 보내면 된다. 얼마든지 이해하죠. 뭐. 예, 보내지 말라. 친구라면서요. 친구 관계에서 그 정도 못합니까? 예.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현실적인 해법까지 주셨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인데 코로나 때문에 국회까지 멈춰졌고요. 재판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멈춰서 버린 국회. 어제 코로나 상황, 아직까지 폐쇄 중인 국회의 모습, 긴박한 모습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오늘 의청을 취소하겠습니다. 뭐야? 한대철 원내대표께서 지금 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선제적 조치로 긴급하게 의원총회도 취소하고 국회 본회의를 잠정 연기하는 것으로 현재 결정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24시간 방역한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에 따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까 유태곤 실장님이 45년 살았는데 국회가 이렇게 폐쇄된 적은 못 봤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서 뉴스 속보 전해드렸듯이 심재철 원내대표를 포함한 황교안 대표, 전희경 의원 등등은 일단은 다행히도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데 장희영 교수님, 제주에 있는 원유철이 아니죠. 원희룡 지사도 사실은 제주시 집무실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전날, 그러니까 지금 뭐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스스로 나 이거 키트 받겠다고 그 결과를 받은 거잖아요. 진단을 받은 거잖아요. 그 날짜가 19일이에요. 19일. 기억하세요? 19일 아침에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우리나라 안전하다라고 대국민 라디오에 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모임을 한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모임해라. 이래저 경제 활성화 시켜라. 밖으로 나가라. 정부 차원에서 그랬고 바로 그 다음 날 20일에 짜파구리 먹었던 날이에요. 청와대에서. 사실 19일 저 모임 자체를 가지고 짜파구리.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지금 이를 검사받은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하는 저는 사실 그런 시각도 틀릴 뿐더러 지금 사실은 저것 때문에 어제 대정부 질문 그 자체가 다 일종의 무산이 됐고 지금 다행히 지금 음성 반응이 나와서 너무너무나 다행이지만 만약에 양성 반응이 한 명이라도 나왔더라면 접촉한 사람들 다 정말 국회가 마비되고 지금 추경 예산도 얘기 나와야 되고 선거도 있고 너무나 많은 국민들에게 좀 필요한 것들이 다 멈춰설 수도 있는 아주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성은 너무나 다행인 것이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될 일인 것이고 이제는 지금이라도 서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다 지금 대변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 음성 나온 게 19일 날 행사가 있었잖아요. 채 일주일이 안 됐거든요. 잠복기가 우리가 최대 보는 게 공식적으로 14일인데 뭐 정부에서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통 3일에서 4일째 정도의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런 케이스고 이 케이스에서는 14일을 거의 꽉 채우고선 임상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 바이러스 증식이 검출이 돼서 양성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음성 나왔다고 그래서 진짜 음성이냐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 2주간 그러니까 19일로부터 짜파구리 전날서부터 2주 14일까지는 잠복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14일 때 됐을 때 다시 한번 검사해봐서 그때 나오는 결과가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황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곽상도, 전희경 의원 등등 계속 자가격리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복도에 지나다니면서 심재철 원내대표랑 인사 안 한 여권 인사가 있겠어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만났다는데 이분들 다 자가격리 해야 됩니까? 14일 동안? 자가격리 해야죠. 국민들은 자가격리 하라고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안 하면 그러면 뭐 이른바 내로남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확진자하고 직접 접촉한 사람은 자가격리를 하라고 권유하잖아요.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사례 정의상에서는 지금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들. 근데 그 접촉한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까지는 안 가 있고요. 그렇군요. 확진자 접촉한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제 그 범위에 따라서 이제 단순하게 일시적인 접촉이냐 밀접 접촉이냐를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사례정의가 중간에 바뀌면서 어쨌든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자가격리를 한다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정 명 회장과 직접 접촉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자가격리를 하는 게 맞다. 네,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이제 뭐 어느 정도의 동선을 가지고 이제 접촉을 했는지도 보긴 해야 되는데 그게 밀접 접촉 수준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그러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본 게 그거거든요. 저기서 이제 의원 3명은 그 교통회장하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확진자 접촉이에요. 그럼 나머지 의원들은 확진자 접촉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간접. 예,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자가격리해야 되느냐. 아니, 그 개념은 아니고 같은 공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이라는 게 바로 옆에 앉았고 그 옆에 앉으면 그러니까, 예, 그분들 말고 저 의원들하고 또 접촉한 사람. 저 자리에 없었던. 예. 그 나중에 접촉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확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가격리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군요. 지금 민주당은 대면 선거 운동을 다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통합당에서도 공천 면접을 화상으로 면접을 보는 일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총선 연기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야 모두 총선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직까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법부에서도 재판 일정을 모두 다 연기하겠다라고 나온 상황인데 고승덕 의원님. 네. 사법부에서 재판을 연기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 거죠. 저도 지금 변호사 수십 년 하지만 이 어떤 질병, 전염병 때문에 그 전국 법원이 휴정 권고 들어간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다. 네. 예. 정말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가 외환위기 때 전 국민을 강타했잖아요. 이 쓰나미가 정말 열심히 살아온 국민을 강타하듯이 이번에도 이 코로나19가 전 국민을 강타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너무 피해자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게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치권 소식 나온 김에 총선 소식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밖에서 이른바 윤거정 청와대 실장 그리고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등이 비례민주당론에 깃발을 들고 여론을 반응을 살펴보는 건 아니냐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비례의원일,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독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공식화했습니다. 홍익표 의원과 민병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다양한 지지자 계층층에서 그런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오면서 자칫 그 비례의석에서의 불균형이 21대 국회 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 전문가인 관병들끼리 싸우는데 민병대가 나설 수는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민병대가 돼갖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보수 세력한테 원내 제1당을 연구 중이면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비례민주당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어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의병들을 일어서야 된다라고 했고 지금 민병두 의원은 민병들이 일어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과거 비례한국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헌법 정신과 대정선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 정당의 근간을 훼손하는 아주 퇴행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공리정당, 창포정당, 위장정당, 그래서 가짜정당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당을 민주당 안팎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서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할까 이 지지자들이 망치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러니까 그 친문 세력이 알아서 만드는 걸 어떻게 말리냐라고 하는데 아까 그 비례 한국당을 비난했던 그 논리면은 그건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애당초 이런 혼란이 오게 만든 선거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강제로 통과시킬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런 부작용에 대한 생각을 좀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왕 그렇게 하기로 한 거 만들면 안 되죠. 말리면 말려야지. 그리고 사실 아까 의병이란 말 쓰고 자꾸 민병대 이렇게 쓰는데 오히려 의병은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들인데 반해서 지금 비례민주당은 사실 나라를 망친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 거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병이 아니라 완전히 그 외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서민 교수님이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것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와 상의한 겁니다. 예, 서민 교수님과 서민 교수님 아내분의 개인이 아니고 두 분의 의견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한마디 꺼들었습니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인데 미래한국당 창당 당시 미래민주당을 만들어라 라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이젠 늦었다.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미래한국당을 지지한다면 일당 바뀔 수도 있다. 민주당은 실기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비례민주당은 없다 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도부의 의견이 아니라 개인 민주당 의원 혹은 민주당 밖에 안팎에서의 일부 의견이라는 것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선생님이 이 정치판 잘 아시니까 전략가니까 컨설팅계니까 예컨대 얼마 전에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그 결과는 저희가 아직 수치를 준비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마시고 그 결과를 찾아보시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 예상외로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이다 라는 이 결과에 좀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이 되느냐라는 첫 번째 근본적 원인은요.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왔고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낮으면 무슨 미래한국당이고 뭐고 간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도 없죠. 그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왔고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미래한국당을 찍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선거법에 대해서 반대했고 미래통합당이 이걸 꼼수 편법으로 해가지고 이걸 돌파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가치 논쟁에 대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민주당이 생각할 때는 야당 통합도 잘 안 될 것이다. 이제 구한국당이 이 정도까지 못 올라올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른바 꼼수 정당을 만들면은 비판이 쏟아질 건데, 비판은 쏟아져요. 비판 쏟아지는데 어차피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고,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든지 선거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잘했네. 이런 이제 틈새가 있으니까 이거 가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걸 만든다라고 하면은. 비례민주당을. 그 명분 자체가 무너지는 건데, 정치에서 명분이 왜 중요하냐면. 흔히들 실리보다 명분이다. 뭐 이러는데, 명분을 지킬 때 실리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명분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실리를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명분이 훼손되면은 실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당이 요즘 하도 바뀌어가지고 헷갈리는데, 미래한국당의 명분은 우리가 이 선거법을 막아내겠다, 붕괴시키겠다, 현실적으로 막아내겠다라는 게 그 당의 명분이에요. 근데 그럼 민주당의 명분이 이거겠죠. 저 야당을 막아내는 게 우리의 명분이란데,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지층의 일부는 따라갈 것인데, 그 잘 나가던 여당의 슬로건이 미래통합당을 막아주십시오. 미래한국당을 막아주십시오가 슬로건이 된다. 그럼 그 슬로건에서부터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 되는 거죠. 명분해진다. 한편 안철수 전 의원도 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선언을 했는데 어제 방명록을 쓰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조금 시류를 못 읽는 실수라 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보시면 안철수 대표죠. 이제 국민의당 대표가 방명록 현충원을 찾아서 방명록을 적는데 코로나19를 코로나20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전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코로나20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라고 쓴 건데 예컨대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서민 교수님, 일단 코로나20이라고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바이러스 전문가니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런 방명록 실수가 안 대표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명록 쓰기 하루 전날 좀 연습을 하고 이거 어떠냐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는데 하루 전에 좀 연습을 하라. 네, 리허설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예. 김정희 교수님 바이러스 전문가시잖아요. 코로나19라는 명칭이 이게 숫자입니까? 코로나18, 코로나17도 있습니까? 이게 2019년도 12월 달에 나왔다고 그래서 2019 해가지고 줄여서 19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철수 전 대표도 그 의대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아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비상 상황이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이러는 상황에 그 이름을 20으로 헷갈렸다라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의학 박사 출신인데 안철수 대표도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20은 아직 없는 거군요. 20은 없죠. 20이 나오면 안 되죠. 안 되죠. 2019년에 발생을 해서 코로나 20이다. 아니면 혹시 20.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 2020년까지도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기승을 부르고 있어서 코로나 20으로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모든 사람,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코로나19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헷갈려서 안 된다. 또 실수하면 안 되겠죠. 코로나19가 맞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속보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뉴스 속보와 또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2, 3할로 인터넷 라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스크 실종 사건입니다. 현장에서는 풀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어서 단순 산수로는 우리 국민들이 부족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마스크가 없는 걸까? 마스크 실종 사건 라방 2, 3할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날카로운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